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있었죠. 고조선이 장군에 의해서 건국이 됐고,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철기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떼졌죠. 그쵸, 위만조선. 근데 위만조선은 어떻게 망했죠? 중국에 한나라가 쳐들어왔죠. 그쵸.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1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 고조선이 망했죠.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사군을 설치했다 그랬죠. 우리 그 사군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군, 낭랑군이 있었죠, 낭랑. 낭랑군은 위치가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나요? 북한의 수도? 평양. 그쵸, 낭랑군은 어디였다? 평양이었다 그랬죠. 네, 평양냉면 맛있죠. 자,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싫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이 만들어지는데 먼저 제일 위에 있던 나라가 부여. 자, 그다음 부여에서 내려와서 나라를 건국한 고구려. 그러니까 누가 건국했죠, 이거? 주몽이 건국했죠. 자, 그리고 함경도 그 동해안 바닷가에 있었던 옥저. 그리고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었던 동해. 그렇죠. 그리고 마한, 변한, 진안. 자,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우리 그 고구려라는 나라를 저번 시간에 좀 봤는데 고구려에서 고는 높을 고죠. 왕족의 성씨였죠. 고씨. 주몽의 성이 고씨죠. 고주몽이었죠. 자, 그리고 구려는 뭐예요? 구려. 에이, 구려 이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나중에 이것만 기억나. 아이, 구려 이것만 기억난다. 구려는 한자였다, 한자. 그리고 이걸 순 우리말로 쓰면 구루라고 한다. 그죠? 구루. 구루가 맞아요. 성이라 그랬죠. 자, 고구려는 뭐의 나라? 성의 나라. 그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이 산 비탈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성벽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가 숨는다? 성으로 들어가 숨어요. 그리고 자, 많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하고? 농사를 다 태우고 댐을 그렇지, 맞아요. 그 들을 다 태워버린다 그랬죠? 청소한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청소한다, 들야, 청야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성벽을 단단하게 만든다. 견고. 비슷해요. 견벽 청야라고 한다 그랬죠? 벽을 단단하게 만들고 들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태워버린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중국의 국가들이 쳐들어와도 성으로 들어와서 버텨내는 나라가 성의 나라 고구려였다. 자, 고구려에서는 이제 임금들이 죽었을 때 임금들이 묻힌 그 장지명을 따가지고 임금의 왕후를 정한다 그랬죠? 요거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 자, 봐봐. 음, 너희 저 태조 이성계라고 들어봤어요? 태조가 뭐죠? 가장 먼저 태초. 이게 뭐예요?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뭘까요? 왕이. 아까 우리 호칭아 몇 개 배웠죠? 그 친구들이 붙여주는 별명, 제갈공명을 와룡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와룡 선생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와룡은 별명이라 그랬죠? 그걸 뭐라고 했죠? 호나 아호라고 한다 그랬죠? 예. 호라고도 부르고. 자, 여기 요것도 호칭이에요. 자, 이게 무슨 호칭이냐면 묘호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왕이 죽으면 왕을 묻죠. 그쵸? 왕을 어디다 묻을까요? 자, 보통 임금이 정치할 때 어디서 해요? 궁궐에서 하죠. 자, 그러다 임금이 죽으면 그 궁궐 안에 임금을 둬요? 죽은 시신을? 안 되죠. 주변. 궁궐 주변? 그 주변에 있는 지식 배산임수가 있고, 그리고 맞아요. 좋고 막 그런 오, 뭐 좋고. 유식한 지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임금이 사는 집은 궁궐이죠. 궁전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임금이 사는 그 궁궐 주변에 이제 뭐 관청이나 여러 가지 그 나라 운영을 위한 그런 일종의 그 건물들이 있겠죠? 그쵸? 근데 그 건물들과 궁궐 이런 것들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성벽을 이렇게 둘러 놓는단 말이에요. 그쵸? 자, 요렇게 궁궐이 있는 그리고 궁궐과 나라와 관련된 여러 관청들이 있는 그 건물들을 둘러싸놓은 요 지역을 왕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왕성 바깥에는 백성들이 사는 공간이 또 있어야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공간을 또 성벽으로 둘러싸야겠죠. 백성들도 지켜야 되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다? 도성이라고 한다. 도성. 그래서 한양 도성 들어봤어요? 한양 사대문 바깥에 백성들 사는 지역 여기다가 또 도성을 또 만들어 놨죠. 이렇게. 자, 수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도성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임금이 죽으면 임금의 시신을 어디다 묻는다? 도성 안쪽 바깥쪽? 당연히 바깥쪽에 묻어요. 예. 자, 바깥쪽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다가 명당이라고 여겨지는 곳에다가 임금의 시신을 묻는단 말이에요. 어. 자, 자, 임금을 묻는데, 아무튼 죽은 임금님은 지금 현재 임금님의 아버지나 조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금님한테는 되게 기려야 되는 되게, 뭐랄까, 중요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죠. 왕실의 제사니까 더 성대하게 지내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여러 왕들이 계속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제사 지내야 되는 왕들도 엄청 많아지겠죠. 고구려가 700년 갔어요. 자, 그동안 왕이 28, 거의 30여 명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사 때마다 그 임금들 저기 묻혀 있는 곳을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 산악 그큰 산에다가 묻어두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매년 그렇게 다 찾아가면은 너무 귀찮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임금이 죽으면 임금은 그 도성 바깥에다가 묻고 자, 임금의 금에 제사를 지내는 곳을 따로 만든다. 위패라는 걸 만들어요. 위패라는 거는 나무 조각인데 여기다가 그 임금의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그 밖에 임금의 뭐 나이, 특징 이런 것들을 써놓은 임금의 혼이 깃들었다고 믿는 일종의 나무 회찰, 명찰 같은 것들이에요. 이거를 다른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신주라고 불러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위패, 신주를 모셔놓은 공간을 나라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종묘라고 불러요. 종묘? 뭐라고 부른다고? 종묘라고 부른다고. 자, 이 종묘는 궁궐이 있으면 궁궐의 왼쪽에 위치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좌묘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봐봐. 지금은 너희 농사 짓는 사람, 부모님 중에 농사 짓는 사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으실 수 있지만 너희 부모님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은 지금 안 계시죠? 주말 농장 정도 할 수 있어도 그걸 생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예전에는 직업이란 게 따로 없이 대부분 평민들이 다 뭐 했을까요? 다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산업이 뭐다? 농업이에요. 농사가 잘 되면 나라도 세지고 농사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신한테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농사의 신이 저 우리 세계사 때 배운 주나라 있죠? 그 주나라의 먼 시족격인 그 시창의 먼 위에 조상격이라는 후직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후직의 직자를 따가지고 후직을 제사 지내는 사직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진관. 들어봤어요? 네. 자, 조선시대에도 이 농사의 신인 후직에게 제사 지내는 사직단이라는 공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봐봐. 그래서 동양에서 이 나라의 근본, 나라의 기본이라고 한다면은 궁궐이고, 궁궐의 왼쪽에는 뭐가? 종묘가, 궁궐의 오른쪽에는 곡식의 신인 후직에게 제사 지내는 뭐가? 사직이 있었다. 좌묘, 부사. 이게 기본적인 나라 궁궐 배치의 원칙이에요. 지금 너 조선시대 왕궁이 어디예요? 경복궁이죠? 경복궁도 가보면은 종묘랑 사직이 있거든요? 어. 자, 그런 거 알아두세요. 자,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아까 종묘 얘기했는데, 종묘에 그 임금님들 위패랑 신주를 모셔놓는다 그랬죠? 거기에 그 위패랑 신주의 명칭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그게 묘호예요, 묘. 알겠어요? 이성계라는 임금이 저 구리에 묻혀 있거든요. 저 경기도 구리에. 동구릉이라는 곳에 묻혀 있는데, 거기까지 매번 그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종묘에다가 그 이성계의 이름이랑 나이 뭐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해서 그 위패를 만들어서 거기다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종묘에다가. 뭔지 알겠어요? 그 이성계 위패에 붙은 이름이 뭐라고? 그게 뭐라고? 태조라고.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성계가 살아생전에는 태조라고 부르지 않다가 이성계가 죽고 나서 이성계의 위패를 만들어서 종묘에 모신 다음에 이성계는 나라를 건국했으니까 신하들이 태조라는 묘호를 올린 거예요. 이해돼요? 네. 세종대왕, 그쵸, 맞아요. 문왕, 무왕도 마찬가지로. 자, 근데 봐봐. 선생님 봐봐. 어, 이 묘호는 중국의 황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를 지금 조선 임금이라든지 고려 임금들이 중국 황제를 흉내내가지고 한 거예요. 흉내가 맞아요. 네. 몰래 요거를 한 거예요. 자, 자, 이렇게 묘호라는 또 표현이 있고, 또 너희 그리고 이순신 장군 알죠? 이순신 장군 워낙 세운 공이나 업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불렀죠. 무슨 공? 충무공이라고 불렀죠. 충, 충무공 이순신이죠. 자, 여기서 충무는 충성스럽게 무예를, 그쵸, 무예를 뭐, 이렇게 잘 행사했다, 뭐, 이런 뜻에서 충무라는 것들을 올린 건데, 이것도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충무라는 것을 나라에서 내린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시호라고 불러요. 왠지 있을 것 같은 이름이야. 자, 묘호나 시호나 공통점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해가지고 올리는 호칭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근데 묘호는 중국의 황제만 이제 할 수 있는 칭호예요. 근데 조선의 임금들도 이걸 흉내를 낸 거고, 시호는 임금도 받지만 신하들도 받을 수 있는 호칭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살아생전에 충무공이라고 불렸다, OX? 워낙 임진왜란 때 큰 공을 많이 세우셨기 때문에 죽고 나서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나라에서 내린 거예요. 알겠어요? 죽고 나서.
자, 묘호, 시호 나왔고, 그리고 여기 지금 고구려 왕들 앞에 있던 이런 붙어 있는 호칭들은 왕호라고 불러요. 자, 고구려 왕호는 어떻게 지어졌다고 했다?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민중왕이라는 왕의 왕호는 어떻게 정해졌다고요? 민중왕이 민중원의 들판에 묻혔다 그랬죠? 자기 묻힌 곳을 왕호로 정했다 그랬죠? 네. 자, 요런 것들도 좀 알아두세요. 요거 나중에 정리를 해줄게. 여러 칭호가 있다. 뭐 아호, 묘호, 시호, 왕호. 자, 모본왕. 모본왕도 역시 모본원의 들판에 묻히거든요. 잘 봐. 자, 민중왕이 죽고 이제 모본왕이 즉위를 했어요. 대무신왕의 아들. 이 모본왕은 고구려 역사에 등장하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폭군이었어요. 네. 자, 이 모본왕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죽였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취미가 있었냐면, 자, 잘 때 자기 부리는 하인을 너희 잘 때 뭐 베고 자죠? 되게. 사람을 베고 자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더 불편하지 않아요? 자, 현성이 널 베고 잔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다. 현성이 편할 것 같아? 누가 너희를 베고 잔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머리가 이렇게 누르면 어떨 거예요? 굉장히 귀엽겠죠? 자, 근데 모본왕은 자기가 베고 이렇게 사람을 베고 자는데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어떻게 했을까? 깨가지고 바로 죽였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너희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사람을 쪼그려 앉힌 다음에 그 위에 앉았어. 그러다 사람이 움직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도 죽여버렸어요. 그럼 사람들도 의자. 그냥 일부 죽일 자, 거면 두로라는 사람이 모본왕의 베개가 될 차례가 됐어요. 자, 너희 그 왕의 베개가 된 다음에 살아남을 자신 있어요? 네, 자신 갑니다. 자, 죽을 바에 어떻게 해요? 저번처럼 네. 죽으면 얘들아, 자기가 뒤집으면 자기가 제발 여기서 이렇게 코나 마시고 가서 기절하면 돼. 근데 같이 있었을 때. 자, 이래서 모본왕의 베개가 될 뻔했던 두로가 거꾸로 모본왕을 이요? 죽여버렸어요. 자, 여기서 얘기 나올게요. 봐봐요. 자, 이렇게 해서 모본왕은 고구려 역사상 최초로 신하한테 목숨을 잃은 왕이에요. 자, 지금 왕이 죽었다는 표현을 선생님이 했는데, 죽었다는 표현이 지금 여기 선생님 다 한글로 써놨지만, 한국사든 중국 역사든 다 뭘로 기록돼 있어요, 원문은. 다 한자로 기록돼 있어요. 왕이 죽었을 때 표현. 첫 번째, 중국에는 왕보다 높은 뭐가 있죠? 황제가 있죠? 황제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삼각부위 발판 붕이라고 표현해, 붕. 황제가 죽었을 때, 그래,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래, 한 글자로는 붕이라고 표현하고, 임금 어자 써가지고, 붕어라고 표현해. 자, 뭐야? 황제가 죽었을 때 뭐라고 한다고? 붕. 자, 황제 아래 왕이나 왕비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나이. 하나 아래 등급 흉이라고 불러요. 흉. 아니 그냥 흉이라고 불러요. 보통. 자, 왕이나 왕비 그러니까 황제 아래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뭐라고 한다고? 흉이라고 죽어요. 흉. 자, 그리고 왕과 왕비 아래 신하들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할까요? 네. 물사. 졸이라고 그래요. 졸. 너희 나중에 장례식 가면은 이런 표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 어떤 분이 졸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신하는 이제 왕이 부리는 관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한다고? 졸. 그리고 신하보다도 등급이 낮은 일반 평민들이 죽었을 때는
네, 죽을 사자를 써요. 선생님 있잖아요. 김조혁을 장례시켰는데, 네, 아니, 그 무덤에 갔거든요. 네, 세금 써있고 줄이 써있었어요. 네, 그쵸. 졸은 이제 돌아가시는 거를 상징을 하죠. 나중에 부활로 전화네. 부활. 자,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죠. 신하가 임금을 죽이거나 없애는 하극상이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죽이고. 하극상이 일어났을 때는 시라고 불러요. 시. 이렇게 말해주시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 김재규 손에 어떻게 됐다? 시해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 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해서 죽였을 때 뭐라고 한다? 시라고 불러요. 시. 그 아래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살, 살. 살해 이렇게 하죠. 암살, 암살이라고도 하죠. 자, 모본왕이 이렇게 부하의 손에 죽은 다음에 유리왕의 손자였던 궁이 즉위하는 고궁, 이 사람이 고구려의 태조왕이에요. 자, 왕호가 태조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뭔가 고구려의 어떤 딱 기본 정체성을 딱 만든 임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태조왕이 즉위했을 때 나이가 7살이었어요. 7살 때 혼자 정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임금의 엄마가 대신 섭정하는 자, 이런 것들 한국 역사상 최초의 수렴 청정이에요. 자, 이때 이 임금이 그 고구려의 태조왕이고 태조왕은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이에요. 몇 살까지 살았다? 셀리. 자, 이거는 사실은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뭐? 네. 이게 삼국사기 기록에 나와 있긴 한데 세를 잘. 삼국사기 김부식. 자, 봐봐. 사람 119세까지 살기 어렵죠? 네. 네. 자, 그런데 아무튼 기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고 태조왕 때 주요 업적은 그 고구려에게 계속 시달리던 어디를 정복했다? 옥저를 멸망시켰다는 게 태조왕 때의 기록이에요. 이건 잘 기억해 두세요. 태조왕이 어디를 멸망시켰다고요? 자, 태조왕은 동생 수성이 있었는데 이 수성이 태조왕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 태조왕으로부터 왕자리를 물려받아요. 이렇게 왕자리를 물려받는 걸 양위라고 하는데 100살 때, 딱 100살이 됐을 때 자기 동생한테 왕자리를 거의 뺏기시다시피 해가지고 물려주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동생 수성이 즉위하게 되는데, 아니, 그 진짜 오래 산. 그 태조왕의 동생으로 즉위한 사람이 어느 왕? 차대왕. 여기서 차자는 무슨 차자일까? 차, 맛있는 차. 아니겠지? 달. 차. 폭주하는 기관차. 나라에서, 저기, 아니, 뭐, 말 나온 김에. 너희 만약에 나중에 회사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저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자, 저 시우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갔어요. 경영학과. 자, 성공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 학점이 또 좋았어요. 자, 군대를 갔다 오고 4학년 2학기 때 삼성에 원서를 냈어요. 삼성전자에 삼성 입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민시우는 뭐가 되죠? 삼성의 신입. 사원. 회사원이 된 거죠. 자, 시우가 지각 결석도 안 하고 열심히 삼성을 위해서 일했어요. 자, 잘하고 다니다가 한 3년 다녔더니
승진을 했어요. 자, 사원에서 승진하면 뭐가 되죠? 대리가 되죠. 대리인도 과정이 자, 그리고 시우가 대리에서도 막 불철주야 열심히 일했어요. 네. 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번 더 승진을 했어요. 나 사람 딱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 과에 장이 되죠, 과장. 자, 그리고 이제 과장이 돼서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자, 일을 열심히 해서 막 머리카락도 빠지고, 저 굉장히, 네, 약간 원형 탈모가 생기기도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더니 그 부서에서 두 번째 우두머리가 됐어요. 부서에서 두 번째 우두머리가 차장이에요, 차장. 대박. 이 차가 무슨 차자예요? 바로 버금 차자예요, 버금 차. 그러니까 버금 간다 이런 말 들어봤죠? 1등이 있으면 거기에 버금 간다는데 버금 간다는 건 1등은 아니라는 거죠. 2등인 거죠, 2등. 그 부서의 2등, 무슨 장? 차장. 이 차대왕은 무슨 왕? 대왕의 다음 차기 권력이란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다 해볼까? 네. 차장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아까 1등. 그 부서의 최고 우두머리를 부장이라고 하죠. 지금 너희가 자꾸 팀장 얘기하는데 팀장은 보통은 이렇게 이런 상시직이 아니라 어떤 팀이 있으면 부장들이 맡을 수도 있고 차장들이 맡을 수 있는 그런 직책이에요. 그럼 이제 더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부장이 됐죠? 그럼 그 부서를 대표하는 이제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직원이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고? 직원. 뭐 할래만 하고. 네. 그냥 들어도 좋고요. 이거는 뭐죠? 자, 봐봐. 근데 이제 시우가 차장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노력 끝에 어? 삼성에서 부장이 됐어요. 정말 연봉이 15억이에요. 장원 형이랑 결혼하고. 자, 네, 자, 시우. 자, 그런 시우인데, 자, 봐봐요. 이 부장에서, 자, 하나 더 승진하면 뭐가 될까요? 짱. 이사가 돼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근데 이 부장까지는 삼성 같은 경우 좀 다르긴 하지만 웬만한 미스나 실수를 안 하면 과장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과장 위에 차장, 부장은 실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직원이라서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근데 삼성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월급을 웬만큼 받으면서 회사에서 안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지각 결석 안 하고 회사에서 문제되는 행동 안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요. 자, 근데 부장에서 이사를 달려면 진짜 회사에 보탬이 되는 실적을 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완전 그렇지. 뭐 그런 뭔가를 만들던가 아니면 너희 영업이라고 이렇게 뭐 장사를 하거나 팔 때 실적을 확 올린다거나 굉장히 그런 실적을 남겨야지 여기서 이사로 승진을 하는 거예요. 어, 네,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네, 네. 네. 그냥 직원이 5명 정도밖에 없어요. 작은 회사들은 이런 게 잘 안 지켜지기도 하죠. 그치. 이거 제가 잘 알고 있긴 하세요. 자, 봐요. 그래서 이사가 됐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회사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시와테 2년 계약을 제시했어요. 원래 지금 부장 때 연봉이 15억이었는데 이사 계약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 이사 계약을 하게 되면서 2년 연봉이 50억이 됐어요. 자, 자, 그럼 2년 동안 50억을 받고 대신에 그 2년 안에 삼성전자에 일정한 실적을 내줘야 돼요. 내주지 못하면은 2년 계약 끝나면 어떻게 될까? 삼성 쪽에서 계약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계약직이 되는데 이사위가 상무, 상무위가 전무, 전무위가 부사장. 들어봤어요? 부사장 위가 사장, 사장 위가 부회장, 부회장 위가 회장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라고 부른다? 임원이라고. 삼성 같은 큰 그룹에서 여기 이사 부장까지만 가도 굉장히 큰 액수의 연봉이랑 여러 가지를 보장을 받는데 이사까지 만약 올라갔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삼성에서 부사장을 갔으면 뭐 하나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생기게 되는 돈도 돈이고. 네. 자, 근데 점점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직원 숫자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피라미드 구조기 때문에 시우가 같이 삼성 사원으로 동기 100명이 입사했다면 나중에 이사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경쟁 과정에서 계속 낙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쭉 얘기했어요. 네. 자, 그치. 너희 부모님들이 만약에 기업에 계시다면 이 어려운 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아래 위 사람들 눈치를 봐가면서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네. 뭐 이상한 네. 자, 아무튼 요런 구조예요. 기업은. 자, 이 차대왕은 태조왕이라는 대왕의 다음 대왕이라서 차대왕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알겠죠? 차대왕도 폭군이었어요. 자기에게 바른 말하는 자 무당. 자, 그 예전에는 중요한 일을 점을 쳐가지고 이렇게 많이 결정들을 했는데 그 차대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흰 여우가 나타난 거예요. 너희 여우하면 보통 이미지가 어때요? 좀 좋지 않죠? 자, 그런데 흰 여우가 나타나는데 차대왕이 이 흰 여우가 나타난 걸 보고 무당한테 물어봤어요. 자, 그 여우가 나타났는데 이게 무슨 징조냐? 그랬더니 무당이 여우는 보통은 안 좋은 징조인데 임금이 하기에 따라서 이게 좋은 징조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알쏭달쏭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차대왕이 어떻게 했을까? 야, 좋은 거면 좋은 거고 나쁜 거면 나쁜 거지. 그게 뭐야? 다음에 무당을 죽여버렸다. 이 옛날 옛적 고대 사회에서 하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무당에게 손을 댄다는 거는 큰 죄예요, 큰 죄. 그치, 임금도 해서는 안 될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쵸.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민심을 잃던 차대왕이 자, 고구려에 우리 앞으로 이제 등장할 세 명의 명제상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명림답부라는 제상이에요. 이 제상에게 제상이 민심을 잃은 차대왕을 공격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폭군이 아닌데?
자, 근데 그거밖에 없는데? 무당을 죽인 얘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자기에게 말 안 듣거나 이렇게 뭔가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단 말이에요. 태조왕은 비교적 정치를 잘했어요. 네. 그래서 100년이 근데 죽었거든. 이 차대왕은 자기 형으로부터 왕자리도 거의 뺐다시피 했을 뿐더러 뭐 그 점을 쳐주는 무당을 죽이기도 했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죽였던 아무튼 차대왕이 신하 명림답부의 손에 의해서 시해당한다. 여기 시해라는 표현 나왔죠? 자, 그리고 차대왕의 뒤를 이어서 이 시는 무슨 신자일까요? 훨씬. 새로운 신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왕에서 무슨 대왕? 신대왕. 신대왕은 그 차대왕을 죽이고 자기를 왕으로 올려준 이 명림답부를 잘 기용했어요. 그래서 이 명림답부가 정치를 주물럭주물럭 했고 이 신대왕 때도 중국의 한 나라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 고구려는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간다? 성으로 들어가 성벽을 견고히 하고 들을 어떻게 한다? 태워버린다 그랬죠? 자, 견벽청야로 중국 군대 침략을 막아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고국천왕. 고국천왕 때는 자, 고구려 명제상 두 번째 을파소라는 명제상이 또 등장을 하는데 네, 아는군요. 자, 안 씻어. 그건 나중에. 자, 을파소는 뭐로 유명하냐면 자, 보세요. 곡식을 추수하면 언제 추수하죠? 가을에 추수하죠. 가을에 곡식 추수하고 나면은 그거 자, 풍년이 들었어도 다음 가을까지 보통 버틴다고? 1년을 못 버틴다 그랬죠. 겨울이나 지나면 다행이라 그랬죠. 겨울 지나가지고 봄이 되면은 지금 요 시기 되면은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백성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배고픈 봄철에 나라에서 곡식을 싼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봄춘, 이 대는 무슨 대자일까요? 대. 빌려주다는 뜻, 대출한다는 뜻이에요. 춘대.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면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갚게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요런 제도를 진대법이라고 해요. 잘 알아두세요. 그쵸. 이자를 받아서 갚는 거예요. 진대법. 자, 고국 천왕은 우씨성을 가진 여인이랑 결혼을 해요. 근데 우씨성을 가진 여인과의 사이에서 결혼했다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있었다, 없었다? 아이가 없었어요. 뭐 부부들 중에 그런 부부들도 있죠? 자,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고국천왕이 죽어요. 자, 근데 고국천왕이 죽었을 때 고국천왕에게는 여러 이제 동생들이 있었는데 여기 고국천왕이 신대왕의 자식이거든요. 쭉 써볼게요. 신대왕의 큰 아들이 남무였어요. 남무. 둘째 아들이 발기였어요. 알기 엄청. 발기. 준시용님. 자, 셋째 아들이 연유. 연우. 연유? 이게 뭐 있는데? 막내 아들이 계수. 재수? 재수가? 고남무, 고발기, 고연우, 고계수겠죠? 고씨니까. 자, 봐봐. 선생님 봐봐. 남무가 죽었어요. 고국천왕이라 했죠? 고국천왕이 남무죠? 고국천왕이 죽었어요. 고국천왕. 근데 우시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랬죠? 자, 이때 우시 왕후가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은 사실을 그 궁궐 밖으로 알리지를 않고 밤중에 몰래 궁궐 밖으로 나가요. 아이를 한명 훔쳐요?
자, 그 다음에 우시영우가 어딜 갔을까? 남편이 죽었는데 어딜 갔을까? 이거 내가 왜 썼을까, 이거? 연우한테 발기? 발기한테 찾아가. 아이고. 누가, 저기 왜 뒤에 있는 거 생각이지? 우시가 누굴 찾아갔다고? 발기를 찾아간다. 발기를 왜 찾아갔을까요? 먹으려고. 수영이 말고 너나안 되는 거 알지? 그치, 다음 왕이 되는 거를 얘기해 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고국천왕, 그러니까 남무, 발기의 형이 죽은 거를 발기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얘기하지를 않고, 그치, 맞아요. 지금, 나랑 남편 사이에서 아들이 없는데, 지금 만약에 발기 당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련님이 다음 왕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발기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좋아요. 땡큐? 예뻐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고국천왕이 이거 살아있었다고 하면, 배신아. 그치, 이거 굉장히 불충한 행동이죠. 자, 그래서 발기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고국천왕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고, 내가 섣불리 지금 갑자기 여인네가 혼자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형 죽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걸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발기가 우시왕후한테 이런 얘기는 지금 밤중에 형수님이랑 나랑 할 얘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시 여인을 집에 보낸단 말이에요. 자, 우시 여인 입장에서 어땠을까? 시험이요? 기분이 좋아요. 좋지 않았겠죠. 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달콤한 왕자리를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간 건데 그거를 그냥 쫓아낸 거 아니에요. 봐봐. 자, 그래서 우시가 바로 누굴 찾아갔을까? 연우를 찾아가요. 누굴 찾아갔다고? 연우를 찾아간다. 자, 발기와 달리 연우는 우시왕후가 왔을 때 문 앞까지 우시왕후를 에스코트. 맞으러 에스코트하러 간다고. 자, 그리고는 방으로 데려와가지고 자, 우시 여인에게 고기를 대접해요. 그리고 고기 좋아해요. 야식을 대접하는데 고기를 직접 그것도 귀족이었던 이 연우가 고기를 직접 칼로 쓸어요. 자, 그리고 칼로 쓸다가 드림이요. 자, 연우가 어떻게 했어? 고기를 썰다가 실수로 자기 손을 베어요. 자르진 않고. 칼질하다가 손 베어본 적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 봤어. 저. 자, 아무튼 칼에 손을 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났을까요? 피가 났겠죠? 자, 그랬더니 우시연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치박근을 풀죠. 그리고는 피 나는 거 손가락을 어떻게 했을까요? 동에 매줬단 말이에요. 자, 치박근을 풀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가 뭐죠? 상상에 맡길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시여인과 우시왕과 연우가 그날 밤 얼레리 꼴레리 해요. 잠깐만.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우시왕후가 궁으로 돌아가는데 연우를 어떻게 했을까? 궁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자, 궁으로 데려간 연우가 바로 고국천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다? 산상왕이에요. 자기 형이었던 발기를 제치고 누가? 연우가 임금이 됐다. 자, 이 고구려의 10대 왕 어느 임금? 산상왕. 선생님 봐봐. 고구려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 그랬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죠? 형이 죽으면 형, 쉬요? 아내가 뭐였지? 자, 형수, 형수 교수. 형수 취소. 형수 취소. 네.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어? 어. 아, 그냥 왕이랑 어. 황후랑 둘은 다시 새로 다른 거예요. 왕이랑 왕후랑 둘 다 죽으면 새로 왕비를 맞아들이겠죠? 자, 이게 형사 취두제예요. 자, 근데 그래서 산상왕은 그럼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예, 우씨 왕후와 다시 결혼한다. 우씨 왕후는 고국천왕에 이어서 두 왕의 왕비가 된 거죠? 왜? 요거 얼마 전에 사극도 했던 걸로 아는데, 그 전종서인가? 여자 배우? 좋았어? 지창욱? 참, 지창욱? 어? 지창욱이라고 잘생긴 남자 배우랑 전종서라는 여자 배우? 그 둘이 나왔던 우씨왕후란 사극을 얼마 전에 했었어요. 보진 않았는데, 자, 근데 이 우씨왕후란 여자가 고옥천왕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나요? 아이가 없었죠. 자, 산상왕과 우씨왕후 사이에서는 아이가 안 생겨요. 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 입장에서는 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안 되죠. 산성왕이 어느 날 그 제사를 지내려고 돼지를 잡으려는데 돼지가 느리다 그랬어요, 빠르다 그랬어요.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돼지가 막 도망가는데 주통촌이란 마을로 도망갔어요. 자, 이 돼지를 잡으러 갔는데 그 마을에 그 병사들을 보냈고 산상왕도 막 쫓아갔는데 웬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여인을 산상왕이 한번 왜 남녀끼리는 그렇게 아이 컨택트 하면 뭐 통하는 게 있죠. 자, 그렇게 돼서 산상왕이 거기 웬 여인을 하나 만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눈 맞은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을 산상왕이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그 여인과 사랑을 나눠요. 자,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아이를 가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우시왕후가 나중에 그 여인을 죽이려고 사랑까지 보냈지만 그 산상왕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굉장히 겁나 예뻐요. 대담하게 나는 지금 산상왕의 아이를 가졌는데 너희 병사들이 나를 와가지고 해치면은 너희도 그 산상왕 손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병사들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돼지 채자 써가지고 교채라는 아이예요. 네. 이 교채라는 아이가 산상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된다? 봉천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이 돼지가 있잖아. 그 역사에서는 그렇지, 맞아요. 지금 그 맞아, 맞아. 우리 저 첫 번째 그 돼지 얘기가 어디서 나왔죠? 유리왕 때 원래 졸본의 수도를 뒀다가 그래죠, 맞아요. 동래성으로 수도를 옮겼죠. 자, 여기서 지금 돼지를 따라가서 만난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는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예요. 자, 그 정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